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국내 증시는 오늘 어떻게 보면은 기사 회생을 했다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후 2시에 오후 2시죠. 오후 2시에 이제 강력한 반등이 나왔는데 사실 이게 자력에 의한 반등이었다라고 하면 뭐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중국 증시가 움직임과 동시에 움직이고 나서 한 5분 있다가 2, 3분 있다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이거를 저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어느 정도 파악을 했고요. 중국 증시가 이렇게 가다가 꺾이면 우리나라도 꺾였다가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즉 오늘의 반등은 결코 국내 자체의 펀더멘탈이라든지 자체의 의지로 올라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알고 계시면 좋을 거고, 만약에 장중에 이런 모습을 보셨다라면 장중에 매수도 가능했을 수도 있죠. 엄청 강력하게 올라왔으니까요. 즉 오늘 장세는 프로그램에 의한 상승이에요. 이게 2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어 2시를 기점으로 해서 일단은 보시면은 2시를 기점으로 중국 증시에서 강한 상승과 동시에 거의 동시죠. 한 3에서 5분 정도 있다가 터졌으니까 기관이 코스피 섹터 쪽에 강력하게 프로그램이 들어간 것 같고, 외인이 코스닥 쪽 섹터로 강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어요. 이 양쪽에서 지수를 끌어당겨 가지고 된 거고, 개인은 사실 오늘 하루 종일 매수만 하고 있었으니까 만약에 오늘 이렇게 하락을 그냥 방치했다면 이따가 차트를 보겠지만 지수 즉 그래프상 HTS 그래프상 굉장히 안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투심이 꺾여서 급락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의 형태였어요. 즉 리스크 관리를 오늘 하신 사람은 참 잘하셨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장입니다. 뭐 장중에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매매를 할 수 있지만은 장 초반에 오늘은 매도를 하고 관망을 했던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위너였어요. 윈. 그리고 이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오후 2시 이후에 종배 먹잇거리를 찾죠. 그런 사람이 오늘은 갑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싸게 사는 것보다 조금 더 확인하고 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하고 오래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그럼 시황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시황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금 감사 보고서 관련해 가지고 시장에 뭐 관리 종목 지정이 되고 정지가 되고 또 퇴출되고 상폐가 되고 지금 일련의 많은 이슈들이 많아요. 오늘 또 차바이오텍 뭐 뜬금없이 또 공시가 나와서 뭐 감사 보고서 좀 지연된다라고 해가지고 또 급락을 했는데, 지금 개개인마다 보유한 종목이 다르실 겁니다. 보유한 종목이 다르시니까 특히 이제 코스닥 종목에서 이제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일단은 감사 보고서 내일하고 모레까지, 금요일까지는 감사 보고서가 제출이 돼야 돼요. 그래야 다음 주 뭐 주총 일정 일주일 전에 맞춰서 이제 보고서가 다 제출이 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제출이 안 되고 주가 흐름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면 뭐 보유한 회사에 전화를 해보시던지 아니면 자료를 찾아보시던지 해가지고 리스크를 막아야 됩니다. 이거는 주가 하락보다 더 무서워요. 주가 하락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지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더 큰 리스크가 생긴다든지 하면 굉장히 주가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어제 증시를 보면 이제 장 초반에 나스닥은 좋았어요. 상승 출발했고 기술주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장 후반에 일단은 상승폭을 전부 다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국내 증시에도 이렇게 그 영향을 준 내용인데요. 일단 그거죠. 태도를 바꾼 중국에 대한 거죠. 즉 무역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늘어났습니다.
현재 원래는 무역 협상을 4월 달까지 해서 마감을 하기로 협상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관세죠. 기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철회하겠다라는 내용에 대한 확약을 해주지 못한 거예요, 중국에.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약속했던 그런 일련의 이제 이행 사항들이죠. 뭐 보잉 737기를 제외한 뭐 방안 뭐 이런 거, 그리고 데이터 보호 이런 약속 철회 등 기존에 했던 약속을 이행을 안 한다라는 부분에서 일단은 또 상호적으로 뭐 협상에 또 난기류가 흐르는 분위기입니다. 흐르는 분위기예요. 근데 이거는 또 지금 다가오는 오늘이죠. 오늘부터 해서 양국이 고위급 회담을 시작하니까 또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면서 증시를 봐야 될 것 같고, 또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에 FOMC 회의가 시작되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게 기존에 이미 기존 기대감이죠.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기존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재료 소멸로 받아들여 버릴지 아니면 더 큰 상승으로 갈지는 사실은 미국 장이 열려봐야 되고 이러한 내용이 나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약간 좀 애매한 지금 시장이기 때문에 비중을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될 증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일장이 굉장히 중요한 증시입니다. 여러모로 불확실성이 많고요. 그 다음에 북한 관련해서는 오늘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북한 톱3 대사를 뭐 동시평양으로 불렀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갈지, 즉 김정은이 이제 이런 비핵화 아니면은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련의 이런 미국과의 협상에 대한 뭐 속내를 밝히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경협주를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디로 튈지 모르고 예측 불가능한 트레이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특별히 조심을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소 관련해서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해서 둘 다 이번 주에 일정이 있다라고 일요일 날 말씀드렸죠. 일정. 근데 이거는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턱하니 오늘 재료가 하나 나와서 전반적으로 수소차 섹터가 좀 강하게 흘러갔고요. 강하게 흘러갔고, 어제 이제 저는 뭐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에스피오스를 매수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거는 오늘 장중에 매도를 하고 또 다른 종목으로 좀 매수를 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고, 내일은 뭐 바이오 뭐지 기억이 안 나네. 바이오 뭐 해가지고 바이오 연료였던가. 아무튼 카페에 제가 올려놓은 게 있는데 일정이 하나 있어요. 오전에 보도 지침이 하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도가 돼서 수수를 또 올려줄지 그거를 확인을 하고,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부분이라면 매도를 하시고, 또 고가에 물렸다면 일정 부분 비중 축소를 하면서 대응을 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수소차 관련해서 2차 파동을 노린다라는 것은 전고점을 돌파하는 강력한 상승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파동을 좀 기다려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라인에서 바닥을 지켜줘야만이 도약이 가능해요. 힘의 응축과 분출 등등이 필요하고, 아직 테마가 끝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밖에 보면은 어제 5G 관련해서 신고가 종목들이 있었죠. 어제 신고가가 한 두 개 나왔어요. 에이스, 그다음에 오이솔루션. 요즘 트렌드가 뭐냐면 신고가 종목이 더 갑니다. 신고가가 더 잘 가요. 가는 말이 더 높게, 더 멀리, 더 길게, 더 강하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에이스테크를 한번 언급을 드렸고,
2, 3일 정도 더 이어질 것 같아요. 일단은 2, 3일 정도 더 이어질 것 같고, 일단은 수급이 끊기지 않는 한 조금 더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일단은 뭐 신고가 종목은 바로 놔주는 게 아니라, 지금, 한동안 한 3, 4개월의 이런 단기 박스를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더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고, 오늘 장이 안 좋아서 그랬는지, 뭐 방탄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 LB세미콘이 대장이었죠. 근데 이거는 복합이에요. 지금 반도체 워낙 실적이 좋으니까 반도체랑 그다음에 방탄 두 개가 복합으로 가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고, 일단은 2등주가 어떤 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LB는 이제 부담이 좀 돼요. 내일부터는 LB세미콘은 더 이상 뭐 매수가 할 수 없는 내 라인이 갔기 때문에 내일 슈팅 나오면 그때 따라 붙으면 절대 안 되는 종목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해서 기존의 위닉스를 이제 계속 언급을 드리고 끌고 오고 했는데 여전히 강합니다. 여전히 강하고 앞으로도 계속 강할 것 같아요. 계속 강할 것 같고, 근데 이제 신규가 부담되죠. 이제는 신규가 부담되고, 이제 트레이딩은 지속적으로 가능할 걸로 보여져요. 아직 실적 발표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 상승의 모멘텀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적이에요. 실적 1100%가 판매가 늘었다는데 지난 연도보다요. 그러면 얼마나 실적이 이번 분기에 늘어났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수소차 모멘텀 이어져서 이건 아까 말씀드렸고요. 북한도 말씀드렸고, 자, 그럼 매매 동향 보면서 네, 추가적으로 네, 말씀하겠습니다. 보시면 일단은 프로그램 매매를 저희가 이제 챙겨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순식간이에요. 프로그램 매매로 장을 밀어버릴 때는 굉장히 강하고 빠르게 장을 밀어버립니다. 즉 프로그램이 움직이는 방향과 10시 이후에 프로그램이 올라갔을 때 반등해 주는 모양. 그래서 프로그램 매매를 보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종목별 프로그램 매매 동향을 체크를 하면 현재 프로그램으로 강하게 매수되고 있는 종목과 섹터가 나오겠죠. 즉 장중에 이런 섹터를 발견을 하면, 오늘은 아침부터 통신장비 쪽이 계속 강했어요. 그리고 IT 쪽이 강했고, 수급 자체가 거의 프로그램 쪽은 외인이 많이 쓰다 보니까 외인 수급 쪽을 체크를 한다 보면 프로그램을 잡기가 좀 용이하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통신 쪽 집중했으면 오늘 큰 무리는 없는 장세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어, 일단 수급적으로 볼게요. 코스닥의 외인이 25억인데 사실 팔던 거를 좀 막판에 조금 걷어간 거 뿐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200억을 사줬는데 이렇게 지수가 1%가 올랐다는 거는 네, 조금 의아합니다. 의아해요. 그냥 기관이 팔던 거를 멈췄구나라고 생각이 되고, 반대로 기관은 오늘 코스닥에 굉장히 많은 금액을 팔았어요. 1100억을 팔았는데 추가적으로 매물이 나올지에 대한 부분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 기관이 어떤 섹터를 많이 파냐면 지금 신규 상장주, 제약 신규 상장, 신규주, 신규주를 엄청나게 팔아요. 지금 신규주. 그래서 지금 이게 오늘은 외인이 강하게 끌어가지고 신규 제약바이오를 끌어올렸는데 이게 언제까지로 갈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신규주 리스크 관리하면서 반등에 이런 모습의 반등이 나오면 즉 이 전고점 돌파를 못하면 전부 다 매도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전고점 돌파하면 뭐 더 가죠. 당연히 더 가는데 이게 못 가고 다시 꺾이면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내려올 확률도 높으니까요.
일단 전일 나스닥 보면 반도체 강했고 국내에 오늘 오전에 기사가 하나 또 나왔죠. 카페에다 올려드렸던 기사긴 한데 이 문 대통령 메모리 반도체 쏠림을 해소하라. 즉 비메모리를 키워라. 겠죠? 비메모리. 그럼 비메모리 관련된 주식들이 오늘 좀 올랐어요. 좀 올랐고 이런 부분은 이제 즉 반도체에 관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한 거랑 똑같은 부분이니까 이쪽을 잘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나스닥에도 이렇게 올라왔고요. 반도체 섹터가. 근데 지금 좀 불안하죠. 이런 다중고점 라인에 와서 이거 돌파를 못하면 미국도 조정을 받아요. 간단합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강한 하락에 V자 반등 이후에 지금 쌍고점을 만들었죠. 여기서 못 가면 조정이에요. 조정. 이런 조정이 나와요. 이런 조정 나오니까 미국도 이제는 고가권을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나스닥도 올라봐야 이제 800포인트죠. 탁 맞으면 또 조정 받아요. 이런 조정. 그러니까 지금은 무리한 베팅보다는 그냥 현상 유지 정도가 좋은 자리다. 다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거를 강하게 뚫어줄 수 있는 거는 무역 협상에서 뭔가가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든지 악재가 해소돼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종목 보면서 네 넘어갈게요. 신라젠 어제 다소 이제 시간 외에 거의 4% 올라서 기대를 했는데 이런 라인까지 지금 반등을 못 해줬어요. 어, 지금 시장이 내일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은 업종 먼저 보죠. 업종. 오늘 보시다시피 다행히 이런 명망치형 이런 V자 그 아래 꼬리를 달면서 올라와 줬는데 내일 이제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똑같아요. 코스닥 기준으로 볼게요. 지금 코스닥 기준으로 봐서 이게 위로 출발을 해서 이제 이게 위로 출발을 해서 이거를 장악을 해야 돼요. 이걸 장악을 하고 올라가 줘야 돼요. 어제도 라이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신라젠이 잘 돼서 이 캔들을 장악을 해야 이 다음날 이게 와서 돌파할지 말지를 결정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신라젠이 잘 안 됐죠. 여기서 지금 내일 위로 시가가 떠가지고 이, 이, 이 캔들이 나와주면 한 번 더 갈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그 캔들이 나와주기를 좀 기대하고요. 만약에 얘가 아래로 해가지고 쏟아지면 이거는 위험해요. 위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중을 많이 할 수가 없죠. 왜냐? 지금 여기 있는 이평들이 모여 있거든요. 10일 그리고 20일이 모여 있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5일이 내일 음복 떨어지면 급하게 떨어져요. 위로. 그러면 여기서 봉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일은 각별히 지수가 요동을 친다 싶으면 매수하지 마세요. 매수 금지. 만약에 아래로 빠지면 막 추가 매수한다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일단은 관망이 좀 좋아요. 이게 21선이 어떻게 보면 지수의 생명선인데 이게 꺾이고 있어요. 가장 무서운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고 가장 기본적인 대응을 해야 될 때니까 이게 가다가 꺾이면 조정받잖아요. 일반 주식도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지수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나오면 피곤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즉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버린다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21선을 지금 데드가 나서 꺾이면 맞고 또 떨어져요. 이걸 정확히 돌파를 해야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해야 된다. 최악의 경우는 21선 밑으로 막고 추가 하락을 해도 전혀 이상한 자리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신라젠 기존
생각 똑같습니다. 72,000원 라인에서 비중 축소하고 나머지 부분만 봐야 돼요. 일단은 바닥 잡았다 싶으면 여기서 쌍바닥 봐봐야겠죠. 쌍바닥 봐봐야 되고, 그 다음에 메디포스트. 오늘은 그냥 관망했습니다. 관망하고, 이제, 모양은 나쁘지 않네요. 모양은 나쁘지 않고, 거래량 줄어 있으니까, 뭐 이런 라인, 75,000원 라인 오면, 둘 중 하나죠. 여기를 깨려고 하냐, 아니면 여기서 맞고 튕겨 나가려고 하냐. 튕겨 나가려는 모습이 보이면 좀, 네, 추가 매수를 좀 그때 고려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오늘 셀루메트 한번 봐야죠. 장중에 기사가 하나 떴죠. 좀 위로해서 봐야 되겠구나. 어, 뭐 식품 안정처 뭐 허가 관련해서 이제 품목 허가 승인 임박, 즉 기대감이죠. 임박이니까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이 나왔어요. 지금의 이 상승하고 또 오전에 나왔던 현대바이오 상승, 이 제약바이오 두 개의 상승이 얼만큼 지수의 방향을 바꿔줄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절묘했거든요. 타이밍상, 즉 기사 타이밍이죠. 기사 타이밍이 좋았어요. 오늘 어떻게 보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절망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무서우니까 손절을 많이 하죠. 이런 위치에서 어느 정도 물량이 나왔다 싶어가지고 뭐 기사를 낸 것 같아요. 특히 이 기대감에 대한 기사는 지금 나올 필요가 없는데 그냥 낸 거잖아요. 임박. 이거는 의도된 기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임박.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죠. 이 상한가를 만들고 누군가가 매집을 했다면 여기 아래를 빼기 싫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올렸는데 빼기 싫다. 이거 테스트다. 일 수도 있어요. 물량 테스트 얼마나 달라드나 라는 테스트. 그래서 일단은 뭐 이 박스권을 돌파했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볼게요. 이 종목 원래 단기로 이때 말씀드리고 참 많은 분들 좀 괴로웠는데 왔다가 한 번에 올리네요. 제약바이오가 이런 뒷심은 좀 있어요. 그래서 뭐 10% 20%는 문제없이 올리니까. 그리고 어, 인스코비가 셀로메드가 인스코비 자회사죠. 자회사고 지금 이 모양이 방향을 바꾸는 돛지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방향을 바꿔줬으면 좋겠네요. 일단 뭐 수급적으로는 큰 문제 없어요. 수급적으로는 큰 문제 없으니까 이 기타가 누군지는 모르겠네요. 기타 관련자들이 매수를 하는 건지 어쩐 건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G3 BNT 감사 보고서가 나와오면 좀 문제가 없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감사 보고서가 일단은 뭐 회사에서는 뭐 오늘 내일 하는데 반등 나오겠죠.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메디포스트 아까 했고, DR잼 이제 파동 나오고 여기서 이제 보유하신 분들만 보시면 돼요. 보유하신 분들만 여기서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전량 매도하시고, 뚫으면 여기서 반 매도하고 나머지 좀 보고, 그거 아니면은 하기 싫으면 그냥 전량 다 매도해도 돼요. 이제 옵티팜 이거는 매도가 다 끝났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대로라면 이날 매도를 의견을 드렸는데 이날 매도가 됐어야 되고, 여기서 올라가면 내일이라든지 이거 돌파 못하면 또 매도예요. 돌파 못하면 매도, 고가권이니까. 삼진제약 너무 힘을 못 받네요. 너무 힘을 못 받고 지금 이런 종목을 지금 추매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지켜봐야 되는지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추매보다는
지금 종목이 탄력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탄력이 떨어지고 이 수급적으로 좀 불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수급이 돌아서는 모습 보면서 어 뭐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고, 지금 이게 추세가 이렇게 약간 느릴 때는 20일 이평이 돌아갈 때까지 어, 좀 느리게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보면 되고, 종목의 펀드멘탈 상은 문제가 없으니까요. 문제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파맵신, 여기 반등 나오면 일단은 매도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기관들이 상장하면서 들어왔던 물량들을 다 토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신규 상장주 종목이 이번에 ABL 바이오가 지금 나는 살아있다 하고 올렸잖아요. 살아있다 하고 올렸으니까 얘가 바톤 받아서 이제 2등주로 가겠죠. 얘가 지금 2등주로 갈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돌아가다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전부 다 그때는 다 떨어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과열권으로 가고 있어요. 오늘 보면 ABL 바이오가 시총이 1조 4천억입니다. 얘를 지금부터 좀 당겨서 한 2조 가까이, 2조는 좀 안 되겠죠. 뭐 1조 5천억을 넘기고 1조 5천억을 넘긴 다음에 2조 트라이는 할 것 같아요. 2조 시도는 금방이니까 시도는 할 것 같고, 이러면 또 코스닥에 또 지각 변동이 또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총이 올라가면서 그런 부분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밖에 ABL만 오늘 되게 강하게 올랐고요. 그 밖에 기존 셀리버리라든지 셀리드 뭐 이쪽, 그 다음에 유틸렉스 관련해서는 그렇게 크게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즉 신규 상장주에 대한 탄력이 다소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이틀 전에 이제 발굴했던 케어랩스인데 조금 아쉽네요. 조정을 주고 가길 바랬는데 오늘 같은 날 노리고 있었어요. 여기서 노리고 있었는데 아예 조정을 안 주고 올라가서, 이거는 뭐 그냥 공부 삼아 볼게요. 공부 삼아 이런 종목을 발굴을 하고 노릴 수 있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서 돌파가 나오고 거래 대금이 이 당시에 이 조그만 주식이 200억 이상 터져주는 그런 모습 보면서 하는 거고, 이 자리 저항될 확률이 높죠. 저항될 확률 높고, 여기서 이렇게 눌렸다가 한 번 더 갈지, 이렇게 눌렸다가 갈지는 이때부터는 쉽지 않아요. 잘못 들어가면 물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5G 보죠. 오이솔루션, 지금 오이솔루션이 가장 강하고요. 우리가 봐야 될, 공부해야 될 패턴은 이런 겁니다. 이 신고가 직전에 종가 베팅을 해야 되는 자리, 신고가 직전에 수급이 올리는 이런 곳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신고가 가더라도 수급이 있다면 또 종가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모습. 추세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아요. 조금 더. 왜냐면은 돌파가 나왔고, 뭐 원론적으로 보자고요. 돌파 후에 한 3, 4일, 돌파 후에 1, 2, 뭐 한 이틀 정도까지 한번 보고 방향이 꺾이는지 모습 보면서 뭐 단기는 매도를 하는 게 맞고, 중장기 좀 아래에 갖고 있는 사람은 추세 끝까지 보셔도 돼요. 에이스테크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에이스테크도 똑같은 생각이고, 이거랑 비슷하게 움직였던 게 아프리카 TV죠. 즉 돌파 직전에 수급이 있고 하면 종가 베팅 들어가는 거죠. 지금 돌파를 했으니까 사실 이 자리에서도 종가 베팅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리스크 딱 해가지고
종가 베팅이 들어갈 수 있고 내일도 공략해 볼 수도 있어요. 아프리카 TV는. 그래서 보는 거고, 뭐 이런 비슷한 종목을 하나 더 본다면 네페스, 이것도 신고가 부근에서 수급이 들어온 상태에서 신고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 된가 한번 봐보세요. 저도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하고. 이렇게 해서 있고, 머큐리는 오늘 네 올라왔을 때 일단은 매도를 했어요.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아서 매도를 하고, 지금 뭐 오늘 라인에서 조금 잡아봤습니다. 이 라인에서 조금 잡았고요. 내일 또 올라주면 또 네, 대응하면 될 것 같고, 신규 상장 종목이 좀 힘드니까 얘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전고점까지는 한번 트라이 해줄 거로 저는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얘도 실적으로 갈 거니까 트라이 해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머큐리는 그대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탄주죠. LB세미콘 먼저. LB세미콘은 일단은 오늘 드디어 고가 돌파했습니다. 고가 돌파하고, 얘가 꼭 뭐 방탄 이슈로만 가는 건 아니에요. 어, 반도체 관련해서 실적으로도 가고 있기 때문에 좋고, 내일까지 한번 파동은 이어질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내일 잘못하면 단기고점 형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TPC는 이제 제가 공략한 거는 TPC였거든요. TPC여서 얘는 워낙 시간 외에 장난질을 많이 하고 좀 뭐라 해야 될까, 신용이 많아서 조금 부담이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뭐 좀 아래에서 추가 매수를 더 했습니다. 추가 매수 더 하고, 이런 자리에서 50% 정도 매도하고요. 추가 매수하고 추가 매수하고 추가 매수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내일 어 일단은 뭐 올라가면서 매도를 하겠죠. 목표는 여기까지 보고 있으니까 매도할 겁니다. 매도할 거고, 여기 돌파하면 그때 가서 다시 볼지 그때 가서 고민을 할 거고요. 일단은 여기서부터 스타트가 됐으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키스트를 언급을 했으니까 오늘 올라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욕심을 너무 많이 내시지 마세요. 이제 카페에다가는 오늘은 홀딩 하시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3,300원 트라이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여기 매물 많아요. 매물 많은 자리는 항상 맞고 떨어질 수 있다라고 그냥 머릿속에 강하게 박아놓고 욕심을 내면 안 돼요. 여기서 욕심을 내서 뭐 내일 사가지고 나는 여기까지만 먹어야 되겠다, 그것도 안 돼요. 이미 오늘 다 가지고 있어야 여기를 먹는 거다라는 거고, 예를 들면 3일제약 얘를 보죠. 아무리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도 이런 고점 라인이 있잖아요. 이런 자리에 오면은 올라가는 척 하면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떨어지는 게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급격하게 떨어져요. 급격하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한 번만 더 떨어져 봐요. 여기에서 들어가는 사람은 마이너스 30%입니다. 이런 게 주식시장에서는 다반사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뭐 반도체 쪽은 뭐 이제 AP 시스템 얘는 안 떨어지네요. 떨어지면 보려고 하는 거고, 주성 엔지니어링 얘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기관 수급이 유입이 되는 것까지 확인을 해볼게요. 이거 지난번에 팔고 한 주 남겨놨어요. 보려고. 그 다음에 PSK가 비메모리 쪽인데, 얘는 일단은 정지가 되는 이슈가 있으니까 얘도 패스하고 좀 기다려 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소차 S퓨얼셀, 어제 라인이 좋아가지고 어제 여기서 종배하고 이제 오늘 한 3%권에서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전량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봤던 게 이제 미코 들어갔고요. 미포는 그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뭔가 작업을 하고 있다고, 누가 막 사가는 느낌,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장중에 코가 이런 자리에서 누가 막 사가요. 누가 막 여기서도 누가 막 사갖고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이런 거는 단기적으로 보니까 여기 못 뚫면 매도 7,500원 못 뚫면 매도 뚫으면 뭐 홀딩 했다가 좀 더 보는 거고요. 이렇게 하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일단은 여기 바닥 잡은 것 같아요. 다른 것들도 지금은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 괜찮아 보이고 일단 시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일 코스닥이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보면은 진짜 양 시장 자체가 마이너스 1%까지 하락을 했는데 2시간 만에 이걸 상승으로 돌렸거든요. 2시간 만에. 근데 그 뭐가 중요하냐면 이거예요. 코스닥은 다시 보죠. 코스닥이거든요. 코스닥 분명히 여기 보면 상승이에요. 코스닥이 분명히 0.1% 상승인데 하락 종목 수가 750개입니다. 이거 비정상으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이거 속으면 안 된다. 라는 거죠. 이제 특정 섹터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280개, 하락수가 530개, 두 배입니다. 두 배. 시장 위험해요. 위험하니까 비중 이렇게 과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확인이 돼야 돼요. 이거를 감싸고 올라가는 거 그거를 확인이 돼야 좀 안심하고 좀 보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시장 뭐 빠지는 것보다 오르는 건 좋죠. 다행히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줘서 마감이 돼서 다행이고요. 항상 힘든 장 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짱구 박사였습니다.